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농협 캐피탈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금융권들, 일반적인 은행권들은 공고들이 이제 거의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럴 때일수록 금융권을 노린 친구들이 농협 캐피탈 같은 기업 놓치면 안 되겠죠.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농협 캐피탈 어떤 회사일까요? 이제 NH농협금융의 자회사고, 여신 전문 금융회사로 기업금융, 투자금융, 오토금융, 리테일금융 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영업자산 8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금융 일반하고 IT 쪽을 뽑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금융권들이 다 이렇게 뽑고 있죠. 뭐 IT 쪽 관련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금융 쪽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자소서 항목을 보면은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를 같이 적는 항목인데, 500자니까 기업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 두 가지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업 지원 동기만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분량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건데, 입사 후 포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NH 농협 캐피탈 안에서 NH 농협 캐피탈의 직원으로서 맞춤형 특화된 워딩과 커리어를 기술하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그런 인사이트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항목은 정직과 신뢰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했던 행동 경험, 세 번째는 협업과 성장, 네 번째는 역량 및 전문성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소서 경험 항목이 2, 3, 4번이 있어요.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신임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신임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3번 항목은 스토리적인 항목이죠. 스토리적인 항목이니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역량이 보여지게끔 쓰면 좋을 것 같고요. 4번 항목은 역량 및 전문성이니까 보통은 이런 항목들이 업무 경험을 한 500자 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역량, 데이터 역량이라든지 협상력이라든지 뭐 그런 직무 맞춤 역량을 좀 짧게 쓰는 건데, 소재만 구분해서. 근데 여기는 금융권이니까 업무 경험과 금융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2개 정도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어쨌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료로 맞춤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5번째 항목은 금융 산업 환경 변화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라고 적혀 있죠. 여기 등이라고 가로 안에 디지털 전환, ESG, 저출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 안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얘네가 제일 관심 가지는 게 이거니까, 얘네가 제시해 놓은 이런 워딩들을 무시하고 다른 걸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는 그 이상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뭐 특별한 거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은행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거 쓰라는 항목이 있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는 예시는 없었지만 디지털 전환을 쓰는 게 제일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 금융업계에서 이런 디지털 전환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에 어떤 관련된 부연 설명 한 문장 정도 적고,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농협 캐피탈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가 나가면서 선제적인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제일 좋겠죠. 자, 오늘 농협 캐피탈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